빵빵 때려서 선수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요즘 선수들이 공을 안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야 되거든. 이렇게 제라드가 때리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쵸. 그런 선수들이 빵빵 때려서 와, 야 이거 나오게 해야 그 다음에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공포탄. 네, 공포탄 때려야 돼 이제. 자, 네. 여기는 어쩌다 보니까 이스타 TV 그 부스에 들어와서 녹화를 하게 됐고요. 이게 일정상 비는 곳이 여기여가지고. 그러니까 네. 이게 우리가 그 이스타 TV의 장소를 빌린다고 했는데 그죠? 여기를 빌리게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 저희가 여기서 촬영하고자 해서 빌린 건 아니지만 여기서 하니까 조금 이스타 TV 같은데요? 뭔가 이게 다른 장소는 어떻게 찍냐에 따라서 상징성이 좀 흐려져요. 그러니까 같은 장소여도 우리가 그때 쓰레기통 그쪽에서 찍었던 것처럼 그래서 이스타 TV가 아닌 척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모르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너무 대놓고 랩주정은 이스타 TV 딱 빡! 그런 장소라서 여기 뒤에 보면 그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당혹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찍게 됐고. 그리고 더군다나 네. 이 루키 씨가 지금 머리 잘랐잖아요. 예. 화면으로 보더라도 사람들이 와 이거 머리 이쁜데? 이럴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머리 자른 거 온 거 아니야? 그냥 이거 이제 일단 광고 촬영을 해야 돼서. 이제 아니면 완전 양지로 가겠다? 그 있잖아요. 그 입근 전후에 디카프리오 와서. 약간 그런 바이브.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여기서 촬영을 한번 하게 됐고 뭐 자주 그럴 건 절대 뭐 힘들 것 같지만 이거는 건의에 도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쵸. 진짜 컷 오브 제너레이션이 되는 거라서. 요즘 컷 네. 월드 제너레이션 좀 문제가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의미가 좀 젊게 하자는 건데 하필이면 또 저희가 이 구도로 앉게 됐어요. 저희 조경 대표님이 항상 앉고 여기는 형철님이 앉거나 아니면 주원 대표님이 앉는 자리인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를 약간 좀 러프하게 말하면 요즘 프리미어리그가 너무 뻔해지고 경기가 재미없어지는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무승부가 진짜 많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메타가 점점 야만적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경기 운영 방식이 다. 전 제 방송에서 얘기를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피지컬적인 느낌 그리고 무승부가 많이 나오는 시즌 그리고 경기마다 예상을 할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옛날이 아니에요. 최근만 보더라도 강팀이 한 건 만나면 그래도 한 2점 차로 이기겠지. 스코어 같은 거 예상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라이브 때. 그럼 저 뭐 2점 차로 이길 것 같습니다. 안 나와. 진짜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 점수차가 요즘 저는 2점 차 승리만 오면은 너무 감사하달까? 이게 약간 감사하다. 네, 진짜 요즘 그 무소유 느낌으로 정말 많이 내려놔야 되는구나. 많이 힘든 리그가 됐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딱 말했을 때 생각나는 것 중 하나가 이래서 프리미어리그 팀들의 승점이 따다다다다다다닥 붙어있나? 이런 생각도 딱 들거든요. 근데 이 승점이 많이 붙어있다는 이유는 그만큼 하위권 쪽에서 강팀을 어떻게 깨부술지에 관한 노하우가 생겼다는 뜻이고 그쵸. 네, 그게 이제 드러나는 게 야만성. 야만성. 정말. 저는 되게 야만적이에요. 보면 되게 그러니까 남성적이죠. 축구가. 그렇죠. 남성적인 느낌이 강해진 거죠. 그래서 약간 그거를 단어적으로 순화해보자면은 변수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게끔 리그가 변하고 있어요. 강팀일수록 변수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맞아. 변수를 없애서 본인들의 체급으로 눌러야 되는데 지금은 변수가 많아지니까 변수 많아지면 언더독 팀들이 항상 뭔가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요즘 언더독 애들 롱킥 빡 찬 다음에 뭐 하는지 알아요? 경합 안 떠요. 세컨볼만 보고 있어요. 그치. 보다가 딱 잡았다가 바로 들어가요. 그치. 그렇게 해서 먹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패스 펄 시퀀스라고 하잖아요. 시퀀스 다음 패스가 몇 번이 들어갔냐? 한 5번? 6번? 뭔가 비교적 짧은 느낌 많이 드는 거죠. 진짜. 예전에는 하위권 팀들 중에서도 공을 머금고 점유율을 본인들이 좀 가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축구를 하려 했다는 거죠. 하위 팀들도.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능동적으로 나와? 그냥 맨시티, 첼시, 뭐 리버풀, 아스날 다 박살내는 거죠. 그냥. 약간 빡 맞은 게 이제 입스위치의 맥케나 그렇지. 권리의 콤파니. 그 사우스햄튼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시즌 실점을 뭐 거의 70실점 가까이도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수치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시즌 보면은 그런 팀들의 비율이 엄청 떨어졌어요. 이 말은 즉 점유율을 베이스로 갖고 있는 그런 강팀들 상대로 우리도 무기 갖고 왔어. 우리 투석기 갖고 왔어. 변수 만들어 볼게. 해가지고 원초적인 프리미어리그로 조금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통계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통계를 바탕으로 팬들도 좀 이해할 수 있게끔 몇몇 그래프들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통계는 아무래도 점유율이에요.
그렇죠. 네, 점유율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갔냐에 따라서 이 경기에 관한 주도권을 우리가 해석하곤 하는데, 근데 이 점유율이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려면은 패스 횟수가 그만큼 많아야 이 점유율의 의미가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패스 횟수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면은 점유율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싸움이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지난 10년간의 패스 횟수를 저희가 한번 옵타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역대 10년 동안 가장 최저의 횟수를 기록하고 있는 시즌이 됐어요. 네, 경기당 873.3회로 이거는 시즌 초반부보다 오히려 올랐습니다. 원래는 840 정도로 진짜 낮은 수치였는데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이제는 점유율 베이스로 되고 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물론 누군가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는 높은 점유율 기반 그리고 하위권 팀들이 로우 블록으로 점유율을 포기하는 방식이 늘면서 공격하는 입장에서 평균 그냥 패스 수치가 올라가서 전체 이 통계가 높게 잡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있어요. 예전에 거 보면은 2018년도, 17년도, 19년도 이 라인 있잖아요. 네. 점유율 베이스의 그 능동적인 축구가 한창 유행할 때였어요. 그치. 리그 저때 내에서. 과르디올라가 메타를 바꿔놔서 맞아요. 프리미어리그에도 드디어 약간 그 모카시처럼 문익점의 모카시처럼 이게 확 퍼졌었죠. 맞아요. 그래서 퍼졌다가도 이제 이걸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의 이런 바이러스 같은 축구들이 나온 건데, 진짜 바이러스처럼 23, 24까지만 하더라도 위르겐 클럽도 있었고 그때 안팎까지도 어떻게든 볼을 잡는 팀들이 많았기 때문에 상위권 팀들 보게 되면은 뭐 다이렉트 볼로 게임 끝내버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24, 25 시즌 그리고 이번 시즌에 접어들면서는 슬슬 트렌드가 진짜 바뀌면서 이 패스 수치가 쫙 내려가고 있다. 아마 저는 시즌 말미 때는 비슷하게 갈 것 같긴 해요. 890 정도 될 것 같아요. 더 내려가거든요. 솔직히 승점 1점 얻으려고 해가지고 점유율 더 포기하거든요. 광팀들은 그러면은 패스 돌리기도 하고. 그치. 우리가 말한 그 M형 축구라고 하잖아요. U자형 배정. 그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박스를 많이 잠궈 놓으면은 일단 빈틈을 만들기 위해서 패스를 계속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 무의미하지만 유의미한 쇼패스 빌드업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는 현상. 첼시가 요즘 그런 걸 되게 많이 겪기도 해요. 보면은 상대가 버스를 완전 잠그고 있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뚫지 하면서 요즘 윙어 특징 있잖아요. 볼 잡고 크로스 안 되겠다. 뒤로 돌려. 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유율이 사소하게 늘어나. 근데 그런 것처럼 초반에 840회였지만 이제 그런 현상들이 계속 나올 거라 하위 팀들을 더 잠글 거기 때문에 실리적인 이득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잠글 거기 때문에 반대로 상위권 팀들의 이 점유율 때문에 올라갈 거라는 예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890회까지 찔 것 같다. 심지어 상위 팀끼리 만날 때도 그렇게까지 저돌적인 느낌을 못 받아요. 전 요즘 그냥 상위권 팀들끼리 붙더라도 좀 내려앉거나 좀 보수적인,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방식이 훨씬 많아졌어요. 맞아요. 이번에 맨체스터 더비가 딱 그랬죠. 그렇죠. 메뉴가 완전 잠궜고, 그리고 잠그고 나서 카운터 어택으로 치겠다라는 컨셉을 딱 보였던 라인업. 그리고 반대로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그걸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했으나 뒷공간이 뚫리면서 그쵸. 이제 적은 패스 횟수로 실점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는데, 보통 이게 언더독하고 탑독의 구도에서 많이 나오는데 비슷한 수준에 있는 팀에서 이런 게 나온다? 물론 맨시티가 더 뛰어나긴 하지만, 근데 홈에서 메뉴라고 한다면 주도권을 자꾸 어떻게 해보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메뉴가 다 내려놓고 본인들의 컨셉을 그렇게 잡아놓은 걸 봤을 때 약간 이 시즌에 전체적인 트렌드가 딱 보이는 전형적인 경기가 아닌가. 맞아. 이제 맨시티를 상대로는 그 누구도 점유율을 가져가려고 안 하고 딱 지금 평균적인 수치로만 말하면 870회 정도가 나온다 쳐요. 그럼 맨시티한테 600회 정도의 패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한정적인 기회 안에서 몇 번의 롱킥 그리고 짧은 간결한 킥을 통해서 승부를 내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왜냐면 결국 제일 중요한 패스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는 패스예요. 그렇죠. 크로스가 됐든 킬 패스가 됐든. 근데 그걸 허용하지 않으면 쟤네들이 점유율을 어떻게 쌓고 올리든 간에 별 의미가 없다 이거죠. 그렇죠. 네. 항상 축구의 최종 단계는 페널티 박스로 볼을 투입하고 그리고 마무리하는 거니까 바깥에서 아무리 많이 돌려봤자 득점 안 되면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는 거고 빌드업에 이제 다양성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시즌이 끝날 때는 이 수치가 더 올라갈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느낌은 이제 강팀들은 짧은 패스, 그러니까 높은 점유율을 먹는 상황이 많고 하위 팀들은 더욱 내려버리고 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름을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 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원료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여러분만 손해라는 거. 통신지원금 80만 원에 합리적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 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견적만 받아봐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증정해준다고 하는데요. 현금 사은품 혹시라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있다면 차액의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요.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고요. 1877-9663으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보세요. 그래서 이 변화 중에서 시즌 초반에는 패스 횟수가 적었다가 엄청나게 갑자기 늘어난 팀이 딱 보이거든요. 이 글에서도. 맨시티. 시즌 초반 5경기에서 476회였다가 지금은 리그 최고 수준인 570회로. 이게 잘 생각해봐야 돼요. 사람마다 해석은 다를 것 같은데 맨시티는 확실히 이번 시즌 초반에는 스타일을 바꿨었거든요. 개막전 때 그래서 다들 놀랐잖아요. 그치. 얘는 약간 점유율 버리고 이제 다이렉트 볼로 가려나? 역습 장난 아닌데? 특히 아스날을 상대로 했을 때 그게 딱 여실히 드러났죠. 아스날 원정 갔을 때. 그렇죠. 레이너스 코치가 오게 되면서 아 이런 방식으로 바꾸려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때 약간 추측했던 것 중 하나가 아 과르디올라 나가는구나. 팀 스타일을 갑자기 바꿔버리니까. 근데 이제는 그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은 좀 바뀌는 것 같고 이후에는 570회까지 증가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 어떤 쪽인 거예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위권 팀들이 이제 실리에 눈을 집중해야 되고 목을 매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 잠궈. 그러면 당연히 다이렉트 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우린 축구를 많이 보면 당연히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맨시티가 그 현실의 문 앞에 일단은 아 이거 변화를 해야 된다 싶어서 셔패스 빌드업의 횟수가 늘어난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부상 빈도. 스프린트 횟수가 잦으면 잦을수록 그리고 치러야 되는 경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보통 부상 빈도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맨시티가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다 있는 팀이잖아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이 부상 빈도 증가 때문에라도 좀 경기 템포를 내리려는 의도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반대로 공략할 때도 야 롱패스로 안 돼 숏패스로 가로 간 걸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맨시티가 갖고 있는 무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 이 팀을 두고 봤을 때 제가 우려점을 갖고 있었던 거는 와 볼을 점유하는 스타일의 테크닉적인 선수들을 많이 뒀는데 스프린트 강도를 높이면 이 팀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제일 컸어요. 그래서 전 시즌 초반부터 맨시티는 우승 레이스에 못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축구를 하면은. 근데 결국에는 맨시티랑 상대했을 때 미들블록 딱 중간에 가져가가지고 공간 싸움 하잖아요. 개박사나요. 왜냐면 홀란드 달리고 도쿠 달리면 끝나요. 못 막아. 그리고 혼란이 가끔은 야 이거 좀 어려워 내가 가서 도와줄게 어. 내려가서 그 괴물 같은 체구를 갖고 경합을 도와줘요. 그래놓고 사이드로 볼을 돌려. 그럼 지가 또 스프린트 해가지고 들어가. 그래서 이게 원래 미들필더의 이 4명이 혼란을 포함한 4명이 있었는데 혼란이 스프린트가 더 빠르다 보니까 순식간에 갑자기 최전방에 인원이 없었는데 생겨요. 그래서 맨시티가 중원 경합을 세게 가져가고 넘어갔을 때 위협적이었던 게 많이 나왔고 그래서 혼란이 골을 많이 넣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로 중요해요. 아까 방금 말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홀란드의 득점이 최근에 줄었잖아요. 반대로 줄었지. 로블록 상대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다시 맨시티 상대로 안 된다. 야 이거 중앙에서 얘네 수비하다가는 미드블록 구조에서 싸우다가는 안 된다. 우리 다 내려가. 그러면은 당연히 9번은 고립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치. 그 방향으로 가면서 지금 리그 최고 수준인 570회 경기당 다시 늘어났고 맨시티는 다시 또 의도적이든 의도적이지 않든 저템포 양상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과르디올라한테 되게 흥미로운 지금 과제가 하나 줘줬어요. 어떤 건가요? 이번 시즌에 컨셉을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시즌 초반에 혼란이 골을 엄청 많이 넣다가 결국에 똑같이 버스를 세워버리는 상대들한테 고립돼버리면서 이거 공략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또 생겨버렸고 혼란이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할 게 없는 상황이 또 나왔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과르디올라가 여기서 흥미를 느끼고 저는 더 이어나가지 않을까 커리어를.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게 돼요. 이 숙제를 한번 해결하고 가보고 싶을 것 같아요. 완전 저도 공감됐어요. 맨시티가 게임 모델 한번 바꾸려고 했는데 자의적으로 바꾼 게 아니라 타이에 의해서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려앉아 버리니까. 우리 스타일 바꾸고 싶은데 이거 맨시티 상대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겠다 해서 다시 옛날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이제는 과르디올라가 한 번 더 생각을 하겠죠. 이걸 섞어가지고 바꾸려는 것도 더 극대화시키면서 본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저템포 양상에서의 메이킹도 더 늘려보는 방향. 그러면은 뭐 프리미어리그에서 너무 오래 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혼란을 어떻게 바꿀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엘링 혼란의 신체가 195잖아요. 네. 몸무게는 조금 줄었지만 그 부상 관리 때문에. 키가 커? 점프 돼? 그럼 헤더 강화시켜. 이걸로 갈 것 같아요. 저는. 세메뇨가 왔다는 게 의미인가요? 롱스로인으로 롱스로이도 롱스로인이고 킥도 킥이고 그런 식으로 해서 맨시티를 강화시켜 보려고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는 더 이상 혼란의 배치도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뭐 이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결국에는 뭐 제가 봤을 때 똑같은 레퍼토리로 돌아갈 거거든요. 또 잠그겠지. 잠갔을 때 깨기 제일 좋은 요소가 뭐예요? 중거리 슛, 크로스잖아요. 그렇죠. 그럼 혼란을 중거리 슛 셔틀로 쓰긴 좀 그렇고 헤더로 써야 되니까. 저는 엘링 혼란이 개인적으로 가진 능력 대비 헤더가 좀 모자라다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발전시켜야 돼요. 저는. 그래서 그거를 보완점을 딱 가져가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접근할 것 같아 맨시티는 제 생각에. 자, 앞으로 남은 이제 후반기를 봤을 때도 이런 과르디올라의 전술적인 포인트를 보면은 더 재밌지 않을까. 항상 리그를 선두하는 그 트렌드에 앞장서는 인물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금까지 얘기했던 것들 팀 스타일에 관해서 맨시티를 좀 해부하긴 했는데 다른 팀까지 다 하기에는 솔직히 우리가 그렇게까지 식견이 엄청 좋지도 않을 수도 있고 다 못 봐요. 그리고 정보가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보가 그렇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해서 이렇게 간소화된 그래프를 들고 왔는데 이걸 보면요 지금 점하고 지금 클럽 엠블럼이 있죠. 저 점이 원래 있던 위치였고 그리고 클럽 엠블럼이 있는 위치가 이번 이 시즌에 이 팀이 스타일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패스 퍼 시퀀스 같은 경우에는 한 상황에서 패스가 몇 번이 들어갔냐고 다이렉트 스피드 업필드 저게 이제 스프린트 횟수를 말하는 것 같아요. 스프린트 그리고 볼이 나가면서 그러니까 그 속도감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위로 갈수록 이제 다이렉트 볼에 의존한다. 그러니까 역습 속도에 조금 의존하는 축구들이고 우측으로 갈수록 이제 템포를 조금 늦추고 오랫동안 패스를 하는 팀들의 경우 저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거를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거의 팀 스타일을 대충 이렇게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 저는 이게 너무 잘 체감이 되는 게 일단은 첼시랑 맨시티가 딱 눈에 도드라지는데 저는 첼시가 맨시티보다 템포가 낮고 더 세밀한 축구를 한다고 생각을 해왔고 근데 최근 들어서 다이렉트 볼에 좀 빈도가 늘어난 것 같거든요, 확실히. 근데 그래프를 보니까 아 진짜 그렇긴 하네가 딱 체감이 되고 맨시티는 방금 말했던 것처럼 딱 그대로 가고 있죠. 원래는 템포가 조금 빠른 편에 속하긴 했는데 첼시보다는 근데 이제 그게 확 죽어버리면서 이제 템포를 완전히 죽여놓고 그렇죠. 패스 횟수가 늘어난 축구를 하고 있다는 게 그래프에 드러나고 있고요. 리버풀 보면 또 재밌죠. 리버풀은 조금 더 위쪽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건 결국에는 역습 속도, 그 트랜지션에서의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는 건데 일부분. 하지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저템포로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게 아르네 슬롯이 이번 시즌 만들고자 하는 방향이었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스탯으로 나와요. 이렇게. 역습 속도나 우리가 이런 역동성 그게 완전 줄었다는 말이 많았거든요. 살라가 죽어서 그렇네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포워드들이 다 바뀌었으니까 디아스도 나가버렸고 사실 다르윈 누네스가 있었으면 조금 더 다이렉트로 갈 수 있어요. 이 선수도 빠졌지. 그리고 에키티케도 리그 적응 걸렸지. 그러니까 모든 수치들이 감소되니까 리버풀 팬들이 아 지루한 축구다. 충분히 할 만해요. 왜냐? 지금 보면은 저 템포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의 의사냐 아니면 리그 전체 흐름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냐라는 거는 아마 더 세밀하게 시즌 끝날 때쯤 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조금 바뀌고 있죠. 아스날을 보면 근데 재밌어요. 아스날은 지난 시즌도 엄청나게 저템포도 아니고 그렇다고 다이렉트 볼에 의존하는 것도 아니고 딱 밸런스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스날이 리그를 좀 트렌디하게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선두하고 있잖아요. 모든 팀들이 다 중앙으로 밀집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저는 이 스치를 워낙에 많이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능동적인 축구하려는 팀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하위권 팀들이 막 맨시티 주변으로 가려고 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다 평균에서 딱 머물고 있어요. 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에버튼이 진짜 많이 특히 이동을 했고 울브스 같은 경우도 이동을 진짜 많이 했죠. 원래는 더 아래에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은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도 중앙으로 밀집되어 있고 뉴캐슬도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메뉴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중앙으로 밀집되어 있고 확실히 다 똑같아지고 있네요. 다 비슷하고 계속 이런 롱볼, 다이렉트 볼에 좀 의존하는 성향들이 늘고 있다. 평균적으로. 요즘 프리미어리그가 살짝 재미없다는 느낌이 드는 이유 중 하나가 이거일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계속 주장하는 바예요. 이 팀들이 다 내려오려고 하고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선수비 후공격을 하려는 이 스탠스가 너무 높다.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싸움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라고 느꼈는데 데이터 보니까 더 명확한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2018년쯤인가 음원 차트 보잖아요. 거기 볼 때 비슷한 발라드만 계속 나왔던 거 기억해요? 맞아. 그때 그 음원 차트가 싫었어요. 그때 진짜. 거의 양산형 발라드처럼 한 게 있었어요. 그때 그 사재기 노래도 많았잖아요. 또. 맞아. 딱 그 느낌이야 지금 되게. 그래서 재미없다고 느끼는 걸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그 멜론 탑10 이런 거 그냥 틀어놓고 있어도 그냥 괜찮았거든요. 안 들어 요즘. 안 들어요. 맞아. 이유가 있지 않나. 물론 내가 요즘 음악에 관심이 좀 줄어드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느낌이 전 생각이 나요. 야 그거 나이 들면 진 건데. 나이 들면 첫 번째 뭔 줄 알아요? 왜요? 요즘 노래 안 들어. 그래서 야 요즘 노래 뭐가 유명하냐? 이렇게 되는 게 20대 중후반 딱 갈 때예요. 그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아이돌 음악 아니에요? 그쵸. 근데 또 신기한 게 저희 30 라인 갔잖아요. 이제 슬슬 다시 그 아이돌 노래 듣고 싶어져요. 왜? 내가 삶이 너무 퍽퍽하니까 상큼한 노래로 내 상큼한 거? 귀를 조금 좀 보완해주고 싶어. 하여튼 뭐 그런데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평균적으로 갔을 때 대부분들이 중앙에 가는 건 맞아요. 왜냐면
왜냐면은 아무리 뭐 감독이 역량이 좋다는데 그 팀으로 능동적인 축구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너무 다 다이렉트 볼로 가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거는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 가로축을 버리고 세로만 봤을 때 그냥 다 비슷한 수치예요. 1.8 정도에 다 머물고 있는데 지금 맨시티랑 첼시 좀 강팀들은 원래 이런 다이렉트 볼 성향이 좀 적어요. 근데 이 약간 제가 항상 보는 거는 중위권 팀들 지금 승점을 쌓고 있는 중위권 팀들이 어느 위치에 있냐를 봤을 텐데 에버튼, 썬더랜드 그리고 지금 후반기 접근하면서 올라오고 있는 리즈 그리고 브랜트포드 그쵸. 이 팀들이 여기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는. 얘네 지금 상위 탑 10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얘네가 지금 이쪽에서는 수치가 다 이 리그 트렌드에 맞게 가고 있어요. 그리고 약간 우리 롱볼 축구하면 생각나는 팀 원래 어디였어? 롱볼 축구 지난 시즌 대표하는 팀 노팅엄. 노팅엄이죠. 네. 봐봐요. 노팅엄 원래 저 오른쪽 끝에 가 있다가 우리도 약간 선진 축구 해볼까 하다가 이제 쫙 이동한 느낌. 지금 그때 성적 실제로 안 좋았어요. 전반기에. 사실 근데 노팅엄은 진짜 따지고 보면 근데 그냥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즌 지금 역습 빈도가 줄었거든요. 그지 그지. 그래서 근데 그 유의미한 수치 자체가 조금 저는 이 팀은 애매하다는 거는 사실 작년에도 그렇다고 해서 역습에 엄청 치중한 거지 공격 기회 자체가 많지 않았어요 이 팀은. 우드가 뭐가 살렸죠. 네, 맞아. 이번 시즌도 노팅엄한테는 통계가 좀 혼잡한 거는 감독이 여러 번 바뀌어서 눈으로 시작했다가 포스텍 갔다가 지금 또 션다이치 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여기는 좀 혼잡하게 됐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션다이치 요즘 좀 공격적이에요. 맞아. 네, 그래서 좀 놀라요 실제로. 네, 뭐 이런 스탯들 몇 개는 체크는 해봐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인상 깊은 게 전 뉴캐슬도 좀 보이는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트랜지션이 되게 극단적이었잖아요. 맞아. 네, 원래 그런 팀이었는데 조금 줄었죠. 요즘 보면은 확실히 쇼패스 빌드업을 기반으로 하는 축구를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지금 기마랑이스가 부상을 당했어요. 근데 쇼패스 빌드업 축구를 할 때 보통 원볼란테 쪽에 올라가 있는 그 볼란치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담당하는 게 기마랑이스인데 걔가 부상당했다 보니까 뉴캐슬이 후반기에 어떤 스타일 변화를 가져갈지도 궁금해요. 첼시로 예를 들면 이제 카이세도가 부상당한 거고 맨시티는 로드리나 니코 둘 다 부상당한 거고 뭐 이런 느낌인데 이것도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또 아스날에서도 뭐 예를 들면 수비맨디가 부상당한다? 그것도 이제 또 스타일 변화가 나올 수도 있고. 야간씩 나오죠.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느 위치에 있는 게 좋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그 팀의 성향이 어디에 가깝냐를 볼 수 있는 거라서 사람들이 해석하는 건 다 다를 거예요. 이거는 정답이 이렇게 명확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향을 봤을 때 이쪽으로 가고 있구나. 근데 왜 이쪽으로 가게 됐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감독의 철학이라든가 이 팀의 스쿼드 방향성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항상 그래서 저도 사람들한테 이런 거를 보여줄 때는 이 그래프가 가장 명확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팀은 다이렉트 볼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템포를 좀 높이는구나. 그리고 이 팀은 저템포, 점유율을 머금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즌 제일 도드라지는 느낌은 사실 세트피스죠. 롱스로인하고. 그렇죠. 우리가 앞에 말한 것들은 그냥 이제 빌드업에 가깝다. 따분한 얘기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여기에 있다. 그래서 맞아요.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은 초반 리그 5라운드 때까지만 하더라도 득점 전체 비율 중에 여러 가지 득점 방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프리킥 골, 그냥 코너킥 골, 그냥 필드 골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러닝 크로스를 올려서 바로 넣는 골도 있을 거고 컵백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그 중에서도 세트피스 골이 25%였대요. PK를 제외하고. 맞아. 근데 이게 최근 10년 프리미어리그 중에서 1등이었는데 그때부터 약간 이상했던 거죠. 야 이거 시즌 스타트하고 봤을 때 얘네들 컨셉이 되게 극단적이네. 근데 지금 와서 또 봤을 때는 어떻게 돼 있냐? 28.3%로 3.3이 올라갔어요. 오히려 올라갔다. 시즌 초반에도 우리가 감지하고 있었잖아요. 야 이거 프리미어리그 세트피스 야 피지컬 리그 되겠는데? 롱스로인 던져야겠는데? 근데 시즌 중반 이제는 데이터 표본이 좀 쌓였거든요. 근데도 오히려 올랐다. 그러면은 시즌 끝날 때는 더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치. 이거 28.3% 체감이 어느 만큼이냐면은 우리가 경기를 보게 되면은 직접 프리킥을 통해서 득점 넣는 거 많이 보진 않잖아요. 이거는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할 거라고 봐요. 지금 현대 축구에서는 뭐 직접 안 차고 뭐 그런 것도 있고 데드볼 스페셜리스트도 전보다 전 적어진 느낌을 받거든요. 근데 그 외의 수치들로 하여금 이게 올라갔다는 거니까 코너킥 멈춰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나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짤에서 사진이 마갈랑이 쓰인 것처럼 저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진 변화가 되게 많은 것 같다고 난 생각을 해요. 저 팀, 그러니까 뭐 키퍼를 막아내는 행위 이거 제재 안 하니까 사실 불법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해도 되는 행위니까.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이 늘어났다 보니까 이 키퍼에 관한 룰이 많이 추가가 된다면 감소될 수도 있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야 축구가 조금은 재미없다라고 느끼는 부분 중 하나인 건 맞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축구를 보면서 가장 즐거운 순간들은 오픈 플레이에서 나오는 거라고 저는 봐요. 데드볼이나 이런 건 좋죠. 그런 거는
근데 극적인 상황 그럴 때는 사실 프리킥, 뭐 코너킥 이런 상황에서 나오면은 우리 좋아하죠. 근데 웬만한 거 일반적으로는 필드에서 볼이 돌아가면서 들어갈 때 그 환호가 크거든요. 전 철학이 확실한 게 모든 팬들은 윙어로부터 가장 큰 쾌락을 느낀다 봐요. 저는 이건 전 무조건이라고 봐요. 왜냐면 윙어보다 더 화끈한 인플레이 능력을 보여준 포지션은 역사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윙어, 그다음 10번 미드필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메타가 옛날에 인사이드 윙포워드든 클래식 윙어든 언제나 속도감이 있었고 언제나 자극을 줬어요. 그들은. 근데 그 윙어가 좀 죽고 저템포의 축구를 이어나가면서 세트피스만 터지면 따분해지지 당연히. 그렇죠. 멈춰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 이거 이따 롱스론 얘기할 때도 얘기하겠지만 세트피스가 왜 열받는지 알아요? 왜요? 다 올라가잖아요. 올라갈 때 시간이 졸라 오래 걸려요. 아까 끊어지니까. 네, 흐름 끊기고 올라가서 빵 차. 근데 생각보다 뭐 없어. 그럼 또 허무하거든요. 맞아요. 어. 이게 더 심하게 보면은 결국에 세트피스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멈춘 상태 아까 말했잖아요. 맨시티가 지난 한 10년 동안 과르디올라가 온 다음부터는 볼을 바깥에 빼는 행위 자체가 제일 적었어요. 한마디로 경기가 멈추는 시간이 가장 적은 팀이 맨시티였어요. 이 말은 본인들이 오픈 플레이에서 계속 돌리면서 본인들의 흐름을 계속 가져간다는 거거든요. 세트피스가 강화되고 데드볼 상황이 늘어나서 득점이 이렇게 같이 증가했다는 거는 끊어지는 상황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강팀들 기준에서는 좀 지루해요. 왜냐면 우리가 공격하고 있잖아. 후반전 우리 지고 있어. 전반전 한 골 먹혔어. 후반 시작돼가지고 와 달려들거든요. 근데 바깥으로 볼 빼. 그냥 잠시 누워요. 1분 지나거든요. 그럼 템포 다 늦춰져. 이런 게 지금 프리미어리그를 봤을 때 비일비재하고 그런 상황들로 하여금 변수가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런 득점들이 같이 나오는 게 아닐까. 개인적으로 이걸 아스날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리그 차원에서 뭔가를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는 특정 팀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 사무국의 잘못이지. 컨트롤 해야죠. NBA 같은 경우에 룰 수정 자주 하잖아요. 계속 템포 빠르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이것도. 이거 만약에 1년만 더 이러잖아요? 아마 그때서야 바꿀 것 같아요. 전 이거 이번 시즌에 갑자기 변동하는 건 안 되고 다음 시즌을 봤을 때 극단적으로 올라갔고 한번 더 봐볼까? 제 생각에는 이번 월드컵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세트피스 많이 나오고. 네, 투엘이 이미 이거를 예고했었어요. 잉글랜드는 그래서 이번에 국제대회 가면은 조금은 좀 다이렉트 볼 그리고 세트피스 상황을 아마 극대화시킬 것 같다. 심지어 그럴만도 한 게 라이스가 뭐 잉글랜드에서 또 중심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카도 있고 아스날 선수들이 또 주요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활용하게 될 것 같다. 근데 이걸 만지지 않으면 좀 지루해질 것 같은 느낌은 굉장히 이건 좀 강합니다. 그 다음에 제일 큰 문제 세트피스 뭐 알겠어. 롱스로이 제일 크다고 봅니다. 저는 롱스로이 좀 싫어하게 됐는데 왜냐면 아까랑 같은 원리인데 올라올 때 시간 많이 걸리는 거 알아요. 그렇죠. 올라와. 근데 세트피스는 차기라도 하잖아요. 얘네는 하려다가 가까이 던져요. 계열받거든요. 그냥 던지기로 옷도 딱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약간 커메이 용어 쓰자면 근들갑을 졸라 떨어요. 그냥 이러면서 나 내가 보여줄게. 진짜 보여줄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가운데 확 안 던지고 가까이 던져버리면 이득은 돼. 왜냐면은 롱스론 시퀀스 자체가 워낙 사람을 다 몰아넣으니까 가까이 주게 되면은 엄청 프리한 상태에서 크로스를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전략적으로는 영리하지. 근데 관람객 시선에서는 루즈하죠. 굉장히 루즈하고 지금 수치 보세요. 최근 5시즌 동안 비교했을 때 박스 안으로 투입하는 롱스로인의 비율이 3.97회가 됐어요. 지금 2배 이상 뛰었어요. 2배 넘었어요. 2배 반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22-22 시즌 브랜트포드가 처음으로 프리미어리그 상륙했을 때가 1.27, 그 다음 1.44, 1.47, 1.52, 근데 이번 시즌 3.97. 이게 브랜트포드의 감독이 마침내 또 세트피스 코치로 바뀌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그래서 그렇구나. 그쵸.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원래 프랭크가 항상 잡고 있다가 이번에 감독을 맡으신 분이 세트피스 코치잖아요. 그걸 보면은 이 팀의 컨셉은 확실히 이게 됐구나를 알고 있는데 여러분 간과하면 안 될 게 있는 게 이거 평균값 있잖아요. 안 던지는 팀도 있단 말이에요. 리버풀하고 첼시 안 던져. 5회 미만이야. 두 팀 다. 맨시티도 마찬가지고. 이것만 던지는 팀들은 진짜 과장 못해서 경기당 이 롱스로인 제가 체감해봤을 때는 8개에서 7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브랜트포드가 지금 리그 테이블 좀 위에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던진다. 카요데가 지금 97번 던졌대요. 롱스로인을. 근데 97번이 체감이 안 될 수 있어요. 비교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22경기 리그로 지금 22라운드 했죠. 경기당 4회가 넘는 걸 카요데 혼자 던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와. 최근에 브래포드 만나봤잖아요. 네. 근데 진짜 보면서 열받아가지고 진짜 이 저열한 축구들 열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얘네들 수준을 막 폄하하고 싶진 않은데 짜증나는 거예요. 볼 때마다 계속 이것만 노골적으로 노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거 약간 의심 하나 하는데 롱스로인이 트렌드 되잖아요. 선수들 이거 옷 안에 이거
약간 끈적한 거 묻혀놨는지 거 체크해야 돼요. 아. 이거 잘못하면 접착력 손에 약간 미세하게 한 다음에 이거 닦고 던지잖아요? 엄청 날아가요. 이거 맞아, 야구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그 끝날 때마다 심판이 손에 바른 거 검사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모자 같은 데 발라가지고 접촉을 약간 손에 달라붙게 하면은 그치. 그럼 역동성이 더해지니까. 채기가 좋아서 그래요. 그치. 제가 야구 좀 좋아하니까 이걸 채는 것 자체가 이거에 엄청 그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볼이. 맞아. 그래서 이 회전수에 영향을 주는 건데 롱스로인도 똑같아요. 그래서 닦는 거잖아요. 사실 물기 없애려고. 그치. 근데 거기다가 약간 접착성 붙이잖아요. 그럼 진짜로 이렇게 날아간다니까 아예. 나중에 이거 편법 쓰는 놈 있을 수도 있으니까 리그 차원에서 이거 정말 봐야 되고 약간 여기다가 뭐 붙여놓는 거예요? 바르는 거예요. 아. 야구도 그래서 발라놓고 그걸 하는 거예요. 뭐 손에 대놓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치. 근데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실제로. 근데 롱스로인도 결국엔 던지는 행위다 보니까 어디서 불법적인 게 나올지 몰라요. 왜냐면 이렇게까지 체크 안 할 거거든. 축구장은 더 변수 많잖아요. 그치. 주변에 있다가 홈팀 그 볼보이한테 살짝 해가지고 묻혀놓으라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치. 맞아. 선수들이 또 물기가 계속 그 공- 머금으니까 닦이잖아요. 그 공은 또 바뀌잖아요. 계속.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공은 하나의 디자인이지만 공이 여러 개가 준비가 돼 있단 그쵸. 말이에요. 맞아. 저 이거 진짜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 꼼수 너무 좋아. 야구공은 물 묻힐 곳이 없어서 괜찮은데. 연보로나지. 아 진짜 이거 가능성 있어. 나중에 이거 보면 저 이거 나한테 이거 와야 돼. 뭔 말인지 이해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편법도 가능하다. 아 가능하지. 아니, 충분히. 무리뉴 같은 사람 지금 피해를 있었잖아요. 묻혔다고 봐요. 어. 어차피 던지는 순간부터 이거 공을 잡아서 확인할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물기 때문에 이게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잡아서 어떻게 일일이 확인해? 욕 개처먹지. 야, 그쵸. 진행 안 하냐 이러면서 그치. 템포 끊긴다고 그러지. 제가 맞아. 보기에는 이 편법 이거 나중에 기사 나옵니다. 진짜로. 어쨌든 이만큼 굉장히 많이 늘었고 이것 때문에 아마 우리가 좀 프리미어리그를 바라보면서 아 좀 재미없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리그 구도 자체는 너무 재밌지. 물론 사실 어떤 사람 이렇게 말해요. 모두가 불행하다. 진짜로.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할만하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있으면서 자신은 또 없을 만한 승점이다 보니까 불안해하다 보니까 이 우울감이 주는 분위기 때문에 좀 프리미어리그에 대한 이 흥분도가 좀 내려간 느낌이 있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경기를 어떻게 하냐인데 경기의 재미가 좀 떨어진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다. 그렇죠. 네. 근데 이것도 결국 우리가 이런 건 있어요. 사실 빅클럽들의 팬이잖아요. 대부분이 해외 축구 팬들 중에서 저 브랜트포드 팬입니다, 저 에버튼 팬입니다 하는 숫자가 많진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입장에선 너무 재밌어. 그렇긴 하겠지. 변수를 창출하고 있거든요. 언더독 입장에서. 근데 대부분의 이제 팬들은 탑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대해서 야 지루해, 야 이런 게 어딨어, 이거 편법이야 하는 거고, 이게 또 리그 트렌드를 지배해가지고 몇 년 가잖아요. 그때 아마 수정해가지고 또 새로운 방식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막 중거리 슛 좀 더 뻥뻥 때리고 막 제라드처럼 중거리 달인 나오고 이러면 리턴 투 클래식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결국에는 템포를 늦추고 내려앉고 이런 데드볼 상황에서의 변수를 많이 만든다면은 강팀들은 이걸 가만히 볼 수 없거든요. 그치. 얘네가 내려앉아? 우리도 어떻게 이걸 방법을 어떻게 해볼까 생각을 할 거예요. 중거리 슈팅도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중거리 슈팅으로 저는 이런 걸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빵빵 때려서 선수들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요즘 선수들이 공을 안 맞아서 그래. 그러니까 무서워야 되거든. 이렇게 제라드가 때리면 진짜 무섭거든요. 그쵸. 그런 선수들이 빵빵 때려서 와, 야 이거 나오게 해야 그 다음에 공간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공포탄. 네, 보포탄 때려야 돼 이제. 우리도 롱스로이 나라면 와 무섭다 하잖아요. 그럼 공을 점유하는 사람 선수들 입장에서는 최대한 볼을 많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줘야 되니까 그래 그냥 때려. 그럼 아마도 공간이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전 중거리 비율도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실제로 요즘 횟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음. 제가 체감하기 바로. 그리고 저는 그 윙어들이 조금 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에 관해서 본인들도 진화를 하지 않을까. 저 그래서 에스테방 보고 예언의 아이라 그랬거든요. 예언의 아이? 그러니까 이걸 바꿀 수 있다. 얘 성향은 이런 그 버스 같은 걸 잠가놓는다 하더라도 얘가 폼을 되찾고 그리고 좀 더 적응을 잘하게 되면은 이 구도를 바꿀 수 있다. 지금 로우 블록을 뚫는 윙어 나온다? 레알 마드리드 갑니다. 근데 조심해야 돼요. 그게 좀 문제긴 해. 조심해야 돼. 이걸 뚫을 만큼의 대단한 윙어들은 이제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바이에른 뮌헨이 봅니다. 근데 지금 그런 윙어 한 명 나오면 진짜 대박인데 그 완전 스타 되는 거죠. 스타. 네이마르처럼. 끝.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약간 스타 없다고 하는 것도 스타들이 나이가 든 것도 있지만
홀란드도 스타잖아요. 근데 결국 9번에서 고립되면 보여줄 게 없어. 윙어가 로우 블록 다 뚫고 화려하게 넣는다? 지금 아자르 있었다 봐요. 만약에 졸라 재밌지. 전성기 아자르 있었, 야 난리나 진짜. 내가 봤을 때 아자르는 그 시대를 딱 안 탔을 것 같아요. 축구하는 게 워낙 좀 특이해서. 맞아. 어. 지금 있었어도 아마 이거 다 파괴시켰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프리미어리그의 전체적인 중간 점검 같은 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트렌드로 이번 시즌 많이 변했나, 그리고 끝났을 때는 이 데이터가 더 집계돼 있기 때문에 그거 바탕으로 한 번 더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